안녕하세요. 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다 2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의 주제는 사랑을 함께 일깨우는 일입니다. 21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을 함께 일깨우는 일. 파울로 코엘료 알레포에서 나는 이제 용서와 사랑을 통해 정오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은 내가 영광을 향해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합니다. 코엘료의 알레포 책에 이런 말이 나오죠. 나는 이제 용서와 사랑을 통해 정오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오심이 생겼을 때 용서와 사랑이 생겨야지 바로 고통을 피할 수가 있죠. 정오를 사랑으로 하는 이 힘이 이제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 힘을 이제 일깨워야지 인간이 이제 행복히 사는 거죠. 그런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감독의 영화 18 어른이 되어 나이를 보았다. 보육원에서 자란 청년 양수찬은 킥보드를 타고 배달일을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양수찬은 킥보드를 잃어버린다. 시청 간행물의 인터뷰인 한윤수와 함께 범인을 잡는다. 범인은 여고생처럼 보이는 소녀, 중고거래 사기범이다. 윤서는 소녀를 경찰서로 데려가려 한다. 하지만 수찬은 용서해 주자며 윤서에게 말한다. 한 번쯤은 자기를 묻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요. 바로 이 얘기가 참 감동적이죠. 보육원에서 자란 수찬은 많은 사람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 마음의 공감도 함께 커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수찬은 보육원에서 힘들게 자랐지만 고통이 수찬의 마음을 크게 했죠. 우리가 고통을 받았을 때 어때요? 슬픔이 올 때 슬픔 안녕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면 내 안에 큰 힘이 깨어나요. 그리고 인간은 영혼이 있는 존재라 영혼이 해결해 주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 하잖아요. 인간이 해치하지 못할 실은 주지 않는다. 저는 이런 말을 인간에게 영혼이 있어서 해결해 준다. 이렇게 저는 해석해요. 용서해 준다는 건 어때요? 용서는 같은 마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용서할 때 한자가 같은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다. 수찬은 남에게 사기를 치며 사라졌는 소녀의 마음이 가슴 앞에 와닿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수찬은 평상시에 그 고통을 받아들이며 사니까 영혼이 깨어나서 이 중고 거래 사기범이 용서하는 그런 마음 서가 돼요. 같은 마음이 되죠. 그 아이도 저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죠? 우리가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만이 고통받는 사람을 구원해준다 그러잖아요. 그 소녀를 경찰서에 데려가 벌을 받게 하는 것이 그 소녀를 위한 것이 될 수도 있다. 그죠? 따끔하게 혼내줄 수도 있죠. 하지만 수찬처럼 한 번쯤은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주 중요할 것이다. 인간의 깊은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에게는 본성이란 게 있죠.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하면서 어때요? 인이에지 진선미가 있죠. 이런 본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때요? 고통 속에서 인간은 성숙해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신 안에 정오심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의 힘을 갖게 되는 것일 것이다. 최종천 시인이 쓴 상처를 위하여 나온 그 일부를 또 인용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일들은 꽃이라는 상처가 켜놓은 것이다. 상처가 없는 사람의 얼굴은 꺼져 있다. 상처는 영혼을 켜는 발전소다. 상처가 바로 영혼을 켜는 발전소라는 걸 최종천 시인이 이렇게 발견했죠. 아주 예민한 직관으로 깨달았죠. 그죠? 마음과 육체를 핥혀온 상처들은 영혼을 깨어나게 한다. 그 상처들로 다른 사람을 정할 수 있지만 정화가 큰 만큼 사랑도 커지게 된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랑을 함께 일깨우는 것이다. 그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서로 잘못도 저지르고 하지만 어때요? 인간이 그 잘못 저지른 속에서 함께 서가 되고 같은 마음이 되고 사랑을 함께 읽어서 서로 깨어나는 이게 좋은 세상이죠. 우리가 현실에서는 비록 이런 일이 적지만은 이런 걸 해내는 게 영화에서도 해내고 실제로 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실제에서도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게 인류의 희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 최종지에 쓴 상처를 위하는 시를 더 깊이 또 같이 공부해보죠. 상처를 위하여 최종천 박씨의 금지는 프레스가 먹어버린 반토막짜리다. 그런데 이게 가끔 환하게 켜질 때가 있다. 그가 끼던 목장갑을 끼면
내 손가락에서 그의 검지 반토막이 환하게 켜지는 것이다. 박씨는 장갑을 낄 때마다 그 반토막의 검지가 가려워서 목장갑 손가락을 손가락에 맞게 접어넣는다. 그 접혀 들어간 손가락은 때가 묻지 않는다. 환하게 켜지는 검지의 반토막이 보고 싶어. 나는 그가 끼던 목장을 끼곤 하는데 그러면 전실에 전류가 흐르듯 하는 것이다. 상처가 켜놓은 것이 박씨의 검지뿐이라. 과일들은 그 꽃이라는 상처가 켜놓은 것이다. 상처가 없는 사람의 얼굴은 꺼져 있다. 상처는 영혼을 켜는 발전소다. 참 시 좋죠, 그죠? 이거는 그 최동실 시인이 실제 노동하면서 느낀 그런 거겠죠. 그래서 박씨의 상처가 환한 거는 그게 그저 손가락을 다쳤는데 그저 거기서 접어서 때가 묻지 않은 목장갑 거기서 하얀 것을 이제 그 꽃으로 보고 근데 그 박씨의 그 목장갑이 그런 게 아니라 이 인간사가 이런 걸 이제 발견한 거죠. 가장 작은 거에서 가장 큰 거를 본 시인이죠. 그래서 니체가 그런 얘기했죠. 상처는 정신을 키우는 처소다. 멋있죠? 상처가 영혼을 키운대요. 니체가 그런 얘기하죠. 고통은 우리의 느낌을 깊게 하고 또 의식을 높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융도 그런 얘기하죠. 융은 이제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인간에게 건강할 때는 육체를 즐길 수 있죠. 그러나 건강치 못하고 인간이 어때요? 힘없어질 때, 피폐해질 때는 영혼이 깨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인간은 어떤 상황에도 행복할 수 있는 존재라고 봐요. 그죠? 인간이 건강할 때는 육체를 즐기고 건강할 때는 영혼을 누리고 그죠? 영적인 기쁨, 육체의 기쁨 다 누릴 수 있는 게 인간이라고 생각들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상황에도 행복하다. 그래서 저는 니체가 말하는 아모르 파티, 운명의 사랑을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인간의 타고난 마음은 어때요? 바로 그 더불어 사는 슬픔도 나오고 기쁨이 나는 이런 그 사랑을 함께 일깨우는 이런 존재인데 현실에서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본주의죠. 자본을 최고로 보니까 돈을 최고로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을 잘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그래서 타고난 본성은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실제 세상은 나만 최고인 각자 도생인 세상에 사니까 인간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죠. 이 정신질환이라는 거는 본성에 맞지 않게 살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성에 맞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 초등학생들 글쓰기 가실 때 사촌의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면서 애들한테 물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바꾸면 되냐 그랬더니 애들이 친구가 상을 받으면 배가 아프다 이러더라고요 애들이. 그러니까 친구가 상 받으면 왜 좋아야 돼요, 그죠? 배가 아프죠. 친구가 잘 되면 내가 못 되는 건가? 이게 그러면 남이 잘 되면 칭찬해 줘야지 왜 그래?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인간이죠. 그 원신들은 상을 안 주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상을 안 줘요. 노자도 있잖아요. 훌륭한 사람을 숭산이 말라고 그래야지 백성이 안 싸우고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인간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상을 주려면 다 줘야 된다 봐요. 공부 잘하면 공부상을 주고 잘 놀면 노는 상 주고 그림 잘하면 그림상을 주고 다 줄 수 있잖아요. 인간을 타올 때 뭔가 잘나고 잘났어요. 다 잘났는데 왜 공부 잘난 것만 상을 줘요. 그게 인간을 이렇게 악하게 만드는 거라 생각들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느끼는 거는 애들 상처를 숨겨요. 2030, 20, 30대 이제 강의하면서 참 가슴 아픈 게 이 아이들은 자기가 약점을 안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 약점 들으면 약자가 되는 거예요. 약자가 되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약자는 또 먹잇감이잖아요. 그래서 참 그게 슬퍼요. 사람은 마음을 나눠야 되거든요. 공감력이 있어서 사람을 일깨워야 되는데 이걸 안 해요. 그래서 힘들어요. 친구끼리 이런 얘기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요즘 참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일깨우는 일만이 인간이 위대하게 사는 삶이죠. 그래야지 이렇게 서로 막 돈을 쓰고 이러면요. 정오감, 혐오가 밖에서 안 할지라도 그림자가 돼요. 마음에 어두운 마음. 어두운 마음이 돼서 이걸 투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을 또 혐오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마음을 다 표현해야 돼요. 화가 난다면 화가 난다고 해야 되는데 화장을 숨기게 되면 이게 안에 있어서 이제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우게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져야 될 짐을 남에게 전가시키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세상이 전부 아수라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 모든 아픔을 드러낼 수 있고 서로 사랑을 이끄는 사이가 가장 좋은 사이인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 먼저 내 마음을 솔직히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사회가 저 마음이 참 아파요. 그래서 인간이 그 다음에 이제 주제는
뒷모습이에요. 25쪽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뒷모습, 인간 본래의 삶. 미셸 투르의 뒷모습에서 따온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뒷모습은 정직하다. 마음과 의지에 따라 꾸미거나 속이거나 감추지 않는다. 뒷모습은 나타내 보이는 의도의 세계가 아니라 그저 그렇게 존재하는 사이다. 우리 앞모습은 어때요? 페르소나 그잖아요. 가면이잖아요. 우리 얼굴에 가면을 항상 쓰고 살죠. 뒷모습은 가면을 못 써요. 표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뒷모습만이 정직하다 그런 얘기죠. 오래전에 유머 한 토막 채부람 탤런트 채부람이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다고던 한 젊은 눈이 마주쳤다. 젊은이가 말했다. 너 갈구냐? 채부람 눈을 내리까는 뒤 뒤통수를 걸쩍거리며 혼자 말했다. 갈구가 누구지? 채부람은 나 같은 베이비 세대에게는 우상 같은 존재였다. 배경음악과 함께 TV 화면에 등장한 수사반장 채부람은 우리의 가슴을 마구 뛰게 했다. 그런 그가 이제 골목에서 마주친 젊은이 눈빛을 피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젊은이가 채부람의 눈을 흘겨보며 너 갈구냐 하고 소리쳤을 때 채부람은 어떻게 하는가?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처법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바보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무슨 신세대가 등장한 것이다. 기성세대의 꼰대 짓거리가 더는 통하지 않는 시대의 대두를 그 유머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이후에도 시대의 변화 읽지 못하고 꼰대하려는 많은 기성세대는 망신을 당하게 되었다. 이제 젊은이의 시선을 기성세대는 알아서 피하게 되었다. 시선은 인간의 동물성을 천연하게 보여준다. 바로 앞모습은 바로 이런 거죠. 이제 노인들이 지게 된 거예요. 왜 그러면 노인들이 이제 경험은 이제 별로 안 중요하죠. 사람 지식이 중요하니까 젊은 애들이 이겨요, 지금은. 그래서 시선은 어때요? 보는 자가 강자이고 보이는 자가 약자인 것이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강자인 자신을 보여준다. 강자를 이제 보여주고 하는 거예요, 앞모습은. 그래서 2030 세대가 약한 모습을 안 보이려고 그래요. 약한 모습을 보면 애들이 먹잇감을 못 봐서 이제 싫어하는 거죠, 애들이. 동정하는 게 아니라 애들은 어때요? 먹잇감으로 보는 거예요. 루제다. 그렇게 되는 거죠. 프랑스 소설가 미셸 투르의 뒷모습은 인간이 그저 그렇게 존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인간의 뒷모습을 억지로 만들지 않은 사람, 그대로 온전한 인간 본래의 삶이 있는 것이다. 사진과 함께 실려있는 그의 글들은 평온하다. 그대로 존재하는 세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인상파 화가 폴 세상의 정부라는 그대로 존재하는 사과들을 보여준다. 그는 인간의 시선이 아삭한 소의 존재를 되찾아왔다. 우리는 언제 서로를 무심히 볼 수 있을까? 흘러가는 구름을 보도 그렇게 선한 눈빛으로, 그죠? 선한 눈빛을 보다 무심해져야 돼요. 무심해지면 오래 봐야 돼요. 그런 시가 나태주 시의 풀꽃이죠. 자세히 보아 예쁘다, 오래 보야 사랑스럽다. 이런 시가 그렇죠. 우리가 풀꽃을 보면 풀꽃으로 보인다. 꽃이라고 부르기엔 많이 부족한. 하지만 우리가 자세히 보고 오래 보게 되면 불꽃과 우리의 마음이 서로 교감하게 된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광이 휩싸게 된다. 오묘하고 신비스러운 불꽃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된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존재가 그렇다. 그렇죠. 그래서 그 뒷모습의 글을 통해서 그 풀꽃, 나태주 시를 갖고 또 생각해 보죠. 풀꽃 일 나태주. 자세히 보아 예쁘다, 오래 보아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안 보고 오래 안 보면 어떨까요? 풀꽃을 우리가 언뜻 보면 풀꽃이 풀꽃으로 보여요. 그죠? 우리가 세상을 이제 인간은 언어가 있어서 사물을 언어로 보거든요. 우리가 달을 보면 달의 언어로 봐요. 그래서 세상은 다 언어거든요. 그래서 언뜻 보면 풀꽃은 풀꽃으로 보여요. 그러면 풀꽃을 보고 꽃이 하기엔 좀 미흡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풀꽃이야 하고 이제 제대로 보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언어로 보는 삼라만상은 세상에 가치가 배어 있어요. 장미 그러면 가치가 들잖아요. 그래서 장미라는 언어로 봐도 장미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풀꽃은 풀꽃하고 지나가요. 이게 바로 인간의 언어 속에 빠지면은 언어가 우리를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언어에 똑똑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어에 꼭 벗어나서 내가 진정한 나로 세상을 만나려면 오래 봐야 돼요. 그래서 오래 보면 언어를 넘어 파동을 오르신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우리가 오래 보면 무심해져요. 무심해지면은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상대도 나를 봐요. 응시가 돼요. 약간이 말해 응시죠. 이제 서로 바라보게 돼요. 나도 보고 너도 보고 하나로 어우러져요. 파동을 쳐요. 이게 양자 물리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데카르트 철학에서 말한 주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주체는 없어요. 나는 함께 어우러지죠. 그래서 나는 생각나고 존재한다. 데카르트 이 말을
그 락강을 이렇게 비틀어 버렸죠. 나는 생가하는 곳에 없고 생가하지 않는 곳에 내가 있다 그랬죠. 바로 이 락강이 말한 게 맞아요. 인간은 무의식의 존재예요. 생가는 나는 나 아니에요. 그건 다 주입된 거예요. 내 무의식에서 내 안에 있는 깊은 본능의 충동에 올라오는 그것만이 나의 진실이죠. 내 안에 있는 깊은 충동이 올라왔을 때 사물과 만나요. 나의 에너지로 만나고 상대의 에너지를 만나요. 그럴 때 세상은 아름다워요. 자세히 보면요, 세상을 아름답지 않은 거 하나도 없어요. 전에 황지우 신이 쓴 시를 읽은 적이 있는데 길 가다 남이 토한 거를 보고 시를 썼더라고요. 시가 뭐 김치 몇 프로 뭐 그죠, 쌀 뭐 짜장 몇 이렇게 시를 쓰는데 참 좋잖아요. 토한 것마저도 그렇게 바라볼 때 아름답죠. 그래서 모든 것은 오래 보면 다 아름다워요. 근데 오래 보지 않고 언뜻 보면 은으로 봐요. 은으로 보면 그 안에는 새 가치가 들어가 있어요. 불꽃이 무슨 가치 있겠어요. 그죠? 가다가 뭐, 그죠? 뭐 직업도 그죠? 막 우리가 딱 직업도 나오잖아요. 대기업, 중소기업, 막 정규직, 비정규직. 막 이렇게 딱 나누잖아요. 나눠놓고 딱 봐요. 너는 루저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학도 다 나누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언뜻 보면 언어로 보게 돼요. 근데 자세히 보면 언어로 안 보이고 한 존재가 보여요. 한 존재는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잖아요. 우주 그 자체죠. 그래서 신삼이 뿜어나와요. 그럴 때 우리는 진리를 만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만나는 것은 데카드식으로 내가 언어로 보는 게 아니에요. 주체에서 보는 거는 시선의 폭력이에요. 내가 늘 지배하는, 그죠? 그런데 그지 않고 내가 무심히 보면 나도 한 존재, 너도 한 존재, 존재와 존재에 만한 파동을 치죠. 이럴 때 진정을 만나게 돼요. 그럴 때 모든 사람은 만물 제동이 되죠. 모든 만물 평등이 되고 우정이 있는 그런 세상이 되죠. 서로 사랑하는 다 친구가 되죠. 그러니까 그 이타고가 그랬잖아요. 스승과 제자는 친구가 돼야 한다. 이것도 서로 오래 보면서 스승과 제자라는 언어를 넘어서 바를 때 친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인간은 무한히 아름답죠. 그래서 뒷모습이 아름답지만 나중에 앞모습까지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면 참 좋겠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